안녕하세요. 오늘 신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네. 미국 부동산 투자하실 때 아주 유용한 그 세금 관련 전략이죠. 맞아요. 그 유명한 IRC 1031조 동종자산 교환하고요. 네. 그리고 또 1033조 비자발적 전환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잘 쓰면 부동산 팔 때 넣어놓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 안 내고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뭐 정부한테 무이자 대출 받는 거랑 비슷한 효과랄까요? 와, 그거 매력적인데요. 저희 오늘 이 두 조항의 핵심 원리부터 숨겨진 함정 같은 것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1031 교환은 그냥 세금만 미루는 게 아니라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전략적인 도구. 근데 딱 하나 기억하실 건 이게 세금 면제는 아니라는 거. 이현이라는 점이죠. 이현, 뒤로 미룬다. 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는 뭐 거의 면제처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좀 이따가 더 얘기 나눠보죠. 알겠습니다. 그럼 1031 교환부터 시작해볼까요? 제일 먼저 바뀐 거 그거부터 짚어야겠네요. 2017년 세법 개정으로 이제 부동산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딱 부동산만 적용돼요. 그전에는 뭐 기계라던가 예술품 같은 그런 동산도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런 건 안 되는 거군요. 네, 더 이상 세금 이연 혜택은 못 받습니다. 부동산 전용.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막 발등에 불 떨어지게 만드는 거. 시간 제한이 아주 까다롭다고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원래 팔던 부동산 매각하고 나서요. 딱 45일. 네, 그 안에 새로 살 부동산 후보를 서면으로 딱 정해야 하고요. 서면으로요? 네, 그리고 전체 과정은 매각일로부터 180일 안에 완전히 끝나야 합니다. 취득까지 다요. 와, 180일. 근데 그 45일, 18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 빼주고 그런 거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달력 날짜 그대로예요. 하루라도 넘기면 그냥 끝입니다. 13대인 교환 자체가 무효가 돼요. 정말 빡빡하네요. 특히 요즘처럼 집 구하기 힘들 때 45일 안에 딱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지정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좀 계획을 잘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부동산끼리 교환해야 동종, 라이크 카인드로 쳐주나요? 이게 부동산은 좀 기준이 너그럽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부동산끼리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 팔고 상가 건물을 산다거나 네. 심지어 그냥 빈 땅, 나대지를 사도 동물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그래요? 다만 미국 안에 있는 부동산이랑 해외 부동산 교환은 안 되고요. 국경 넘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처음부터 딱 되팔 목적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플립. 네네, 플립. 그것도 투자용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장기 보유나 임대 같은 투자 목적이 확실해야 해요. 그렇군요. 그럼 조건 맞는 부동산을 기한 안에 사기만 하면 세금 이연 혜택을 100%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또 주의할 게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걸 물어보셨어요. 이게 단순히 부동산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환 과정에서 혹시 현금을 받게 되거나 현금이요? 네, 이걸 부트라고 부르는데요.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새로 산 부동산에 딸린 빚, 그러니까 부채가 기존 부동산 부채보다 적으면 그 차익만큼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부채 규모도 맞춰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완벽하게 세금 이연을 받으려면 새로 사는 부동산의 가치랑 부채가 원래 팔았던 것보다 같거나 더 커야 안전합니다. 이 부트 계산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흥미로운 예외 상황이 등장할 타이밍 같은데요. 그 swap till you drop 전략 말이죠. 네, 맞습니다. 평생 301 교환으로 자산을 불려가다가 사망하면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이 없어진다면서요? 네, 정확히는 상속인이 혜택을 보는 건데요. 사망 시점에 상속받는 사람은 그 부동산의 기준가액, 그러니까 취득 원가가 사망 당시의 시세로 확 올라가는 계단식 기준가액 상향 혜택을 받아요. 기준가가 시세로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301 교환으로 계속 이연시켜왔던 양도소득세랑 또 감가상각 관련 세금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와, 수십 년 쌓인 세금이 그냥 사라진다니 이거 정말 대단한 전략인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교환하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금 이연이 사실상 소멸되는 특별한 경우죠. 정말 강력하네요. 그럼 이제 1033조 비자발적 전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좀 다른 상황이라고요?
네, 1033조는 이름 그대로 비자발적인 상황, 예를 들어 화재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건물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정부가 도로 낸다고 땅을 강제로 수용해 가거나 할 때 적용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산을 잃게 된 경우죠. 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럼 103이라고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일단 대체 자산을 살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깁니다. 보통 2년, 특정 경우엔 4년까지도 주어지거든요. 와, 2년에서 4년이면 180이라고는 비교도 안 되게 기네요. 그쵸.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자산을 잃은 거니까 준비할 시간을 더 주는 셈이고요. 또 다른 큰 차이는 1031 교환은 자금 관리를 위해 반드시 QI라고 하는 적격 중개인을 써야 하잖아요. 네, 그 QI 통해서 돈이 오가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1033은 그럴 필요 없이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을 내가 직접 받아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 QI 없이 직접요? 그건 좀 편하겠는데요? 네, 절차상으로는 좀 더 자유롭죠. 그럼 대체자산 기준은 어떤가요? 1031도 1031처럼 그냥 동종 부동산이면 다 되나요? 보통은 1031보다는 기준이 약간 더 까다로워요. 유사 사용, similar or related in service or use 기준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임대주택이 불탔으면 비슷한 용도의 임대주택을 사여 인정받는 식이죠. 아, 좀 더 비슷해야 하는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투자용이나 사업용 부동산이 정부한테 강제 수용당한 경우라면 그때는 1031처럼 좀 더 너그러운 동종 기준을 적용해 줍니다. 아, 수용일 경우에는 1031처럼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군요. 그렇죠. 상가 건물이 수용됐는데 나대지를 사도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1031이든 1033이든 이연 혜택 잘 받다가 언젠가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가 올 텐데요. 그때 조심해야 할 세금이 또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감가상각 재포착세입니다. 감가상각 재포착세. 이름도 어렵네요. 네, 좀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동안 건물 가치 하락분 같은 걸 비용으로 처리해서 매년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그게 감가상각인데요. 네네. 나중에 팔 때는 그동안 비용 처리해서 혜택 본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해서 다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일종의 토해내는 거죠. 아,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시 뱉어내는 느낌이네요. 세율은 어떤가요?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율이랑 다르게 최대 25%까지 적용될 수 있는 별도세율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최종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25%면 꽤 높은데요. 이연 혜택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 매각 시점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습니다. 정리해보면 IRC 1031과 1033은 미국 부동산 투자자에게 정말 막강한 세금 관리 도구네요. 특히 스왑 틸 유드롭 전략이랑 스텝업 베이시스를 결합하면 뭐랄까 세대를 이어서 부를 넘겨줄 때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분명히 강력한 혜택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쉬운 길은 아닙니다. 1031의 그 살인적인 45일 180일 시간 제한, 또 복잡한 부트 규정들, 네. 그리고 믿을 만한 QI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끔 QI가 파산하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런 위험도 있군요. 네, 그리고 주마다 세법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주에서는 나중에 다른 주로 이사 가면 이연됐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하는 환수 규정이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감가상각 재포착세까지 고려할 게 정말 많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걸 활용하려면 정말 철저하게 미리 계획 세우고 또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 그리고 믿을 수 있는 QI 같은 전문가 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렵죠. 네,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겠군요. 자,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강력한 세금 이연 혜택, 분명 매력적인데요. 이걸 얻기 위해서 그 45일이라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대체 부동산을 찾아야 하는 스트레스나 또 QI 선정 같은 절차상의 복잡함,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까지 당신은 과연 얼마나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만약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획대로 103일 교환이 딱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그때 차선책, 즉 플랜 B는 무엇인지 미리 구체적으로 생각해 두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